아저씨가 내 손을 잡고 우리 집 며느리라는 말을 꺼낸 순간 지은호 인생은 도망칠 구멍부터 찾게 됐는데요. 이지혁은 AP 인수를 결국 성사시키고 집안 분위기가 모처럼 들떴었어요. 이상철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가장이라는 자리를 놓지 못한 채로 아들 이지혁이 다시 중심에 서는 걸 보면서 속으로 안도했거든요. 김다정도 마찬가지였고요. 김다정은 이제 우리도 좀 살 것 같다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따로 있었습니다. 딱 하나, 이지혁 옆을 채울 사람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지은오였다는 거였어요. 지은오는 원래 밝고 긍정적이고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가 선명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좋아한 마음이 누가 봐도 다 보였고 그 마음 때문에 지은호는 상처를 더 크게 받았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돈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하려 했던 과거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었고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 들어오게 안 해요라고 못 박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상철이 그 말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상철은 지은호를 우연히 만난 척했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으로 지은호를 아들 이지혁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정리해둔 상태였어요. 지은호가 자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보면서 이상철은 더 확신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상철은 김다정과 같이 조옥래가 있는 집으로 지은호를 부릅니다. 조옥래는 나이가 많고 말이 거칠지만 가족 안에서 정답을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잖아요. 조옥래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딱 알아보고 말해요. 아가씨, 네가 그 아가씨가? 지은호는 웃어야 할지 고개를 숙여야 할지 몰라서 손끝만 만지작거렸고요. 김다정은 분위기를 띄우려고 은호가 요즘 고생이 많다며 밥을 퍼주는데 그 밥이 지은호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지? 라는 질문이 목을 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상철이 결국 말을 꺼냅니다. 은호야, 너 우리 지혁이 좋은 사람으로 좀 봐주면 안 되겠나? 지은호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아요. 좋은 사람으로 봐달라는 말은 듣기엔 부드럽지만 지은호에게는 며느리로 들어와라와 똑같았거든요. 지은호는 급하게 웃으면서도 눈이 흔들립니다. 지은호는 늘 자신감 있게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상철 앞에서만큼은 말이 막혀요. 왜냐하면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저씨까지 이르면 난 어디로 가? 라고요. 그날 이후 지은호는 이지혁에게서, 이상철에게서, 심지어 김다정에게서도 연락이 오면 몸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지은호는 자신을 탓해요. 내가 괜히 마음을 열어서 내가 괜히 하고요. 그러면서도 지은호는 정순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키웠고 지은호가 힘들 때마다 밥은 먹었냐 한마디로 버티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지은호는 마음속에서 정순이 얼굴이 떠오르자 죄책감이 덮쳐요. 내가 이 집과 저 집 사이에 끼면 엄마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지은호는 도망칩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지은호는 카페도 피해요. 카페는 원래 이지혁이 얹혀 살며 다시 시작했던 동아리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고 둘이 부딪히고 냉전하고 폭발하고 다시 일로 엮이는 공간이었잖아요. 지은호는 그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지혁 표정부터 떠올라서 숨이 막혀요. 결국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지은호는 정순이 앞에서 괜찮은 척 웃어 보이는데 정순이는 그거 한 번에 알아채는 사람이죠. 은호야, 너 또 무슨 일 있지? 지은호는 아니에요. 엄마라고 했는데 그 말이 스스로도 안 믿기는 말이라 목이 떨려요. 여기서 박성재가 역습을 시작합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했었고 그 마음이 한 번도 제대로 끝난 적이 없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면서도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에 늘 자신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위치였잖아요. 박성재는 이지혁이 AP 인수로 바빠진 틈을 타서 지은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박성재는 친절한 척하지만
사실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지은호가 지금 어디서 무너지는지 그 지점을 찌를 줄 압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해요. 은호야, 너 지금 도망치는 거 알아. 근데 너 도망치면 결국 다 너 탓돼. 지은호는 그 말에 더 움찔합니다. 지은호는 늘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이라서요. 박성재는 그걸 이용해요. 박성재는 지은호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를 꺼내죠. 결혼식 날 너 거기 있었지? 지은호는 그 순간 숨이 끊기는 줄 알았어요. 지은호는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이미 흔들려요. 박성재는 천천히 말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잠적하기 직전 그 결혼식이 단순한 신부 도주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누가 누구를 살리려 했는지, 그날 현장에 누가 왔었는지까지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아주 잔인하게도 너 때문에 도망쳤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너랑 관련이 있어라고 말해요. 지은호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내가 망쳤다면 화를 낼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이 있다는 말은 지은호를 끝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젓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그날이라고요. 박성재는 결정타를 꺼냅니다. 그날 지혁이한테 문자가 왔어. 결혼식장에서. 그 문자 때문에 지혁이가 무너졌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였어. 근데 그 문자의 발신 번호가 내가 쓰는 패턴이랑 너무 비슷해.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손끝이 차가워져요. 지은호는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결혼식을 끝내러 간 게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리러 갔었거든요. 이지혁이 무슨 선택을 하든 적어도 그 선택이 돈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선택이 되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박성재가 내가 그 문자 보냈지? 라고 몰아붙이는 순간 지은호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날 정말 문자 보냈나? 지은호는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서요. 지은호는 그날 울면서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이지혁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결혼이 망하길 바랐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 사람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이때 이지혁이 나타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정순이 식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오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 얼굴만 봐도 압니다. 지금 지은호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이지혁은 다급하게 말합니다. 지은호, 너 또 나 피하냐? 너 이번엔 어디까지 숨을 건데? 지은호는 웃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지혁이 자꾸 사람처럼, 후회하는 사람처럼, 진짜로 변하려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더 괴로워요. 지은호는 선배, 아버지한테까지 그러지 마요라고 말해요. 그 말은 결국 나 때문에 아버지랑도 멀어지지 마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지혁은 그 말을 반대로 듣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한다고 아직 마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며느리로 본 거, 그거 내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친 거지? 그럼 내가 해결할게.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지은호는 그 말에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선배, 그게 더 무서워요. 선배가 그렇게 말하면 아저씨가 더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숨을 곳이 없어져요. 지은호는 그때 처음으로 솔직해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했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동시에 그 마음 때문에 이상철까지 잃을까봐 겁난다는 걸요. 지은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요, 선배를 좋아했던 만큼 아저씨도 소중해졌어요. 그래서 더 못해요. 더는 못해요.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마지막 폭탄을 던집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앞에서 그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요. 일부러요. 이지혁이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를 지은호 앞에서 까발리는 겁니다. 지혁아, 너 지은호한테 말해.
결혼식 날 내가 왜 무너졌는지, 그 문자 누가 보냈는지도. 이재혁 얼굴이 굳습니다. 이재혁은 박성재를 노려봅니다. 이재혁은 박성재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를 알아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지은호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고 싶은 거죠. 이재혁은 분노가 치밀고 동시에 두려워져요. 내가 그날의 진실을 말하면 지은호가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요. 지은호는 이재혁을 바라봅니다. 지은호 눈이 말해요. 선배, 숨기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이재혁은 입을 때려다 멈춥니다. 이재혁은 그날 신부가 도망친 이유가 단순히 도망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재혁은 자신이 그 결혼을 선택한 이유도, 그 결혼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모두 자존심과 가족과 돈이 뒤엉킨 더러운 진실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은호 앞에서는 그걸 깨끗한 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강호 이름이 뜹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또 하얘집니다. 지강호는 늘 지은호 삶을 흔드는 변수였잖아요. 빚과 사채, 자격지심, 그리고 누나만 잘 나간다는 분노요. 지은호는 통화를 받자마자 지강호 목소리를 듣고 눈빛이 바뀝니다. 지강호가 낮게 말합니다. 누나, 나 지금 큰일 났어. 근데 이건 박성재 그 집이랑도 엮여. 지은호는 그 말에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박성재도 표정이 변하고 이재혁은 지은호 얼굴만 봅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은 거죠. 지은호는 통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말해요. 선배, 저 오늘은 도망갈게요. 제가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재혁이 붙잡으려는 순간 지은호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 버리고요. 이상철은 그날 밤 김다정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김다정은 좋은 마음이었잖아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스스로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김다정은 지은호가 도망친 이유가 부담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박성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네. 결혼식 날 진실도 지강호도 결국 한 줄로 이어지네. 마지막으로 이재혁은 휴대폰을 듭니다. 지은호에게 걸려던 전화를 멈추고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에게요. 이재혁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 지은호를 이번엔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가 도망친 곳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는데요. 그 사람이 지은호가 가장 만나기 싫었던 사람인지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지 아직은 알 수 없게 끝나버립니다. 다음 화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게요.